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우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주어진 연산이 하나쯤 나왔는데요. 자, 이 연산은 뭘까요? 연산 부분들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배 법칙을 좀 써가지고 A 교집합, A 여집합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 그 사이에 이제 합집합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교집합하고 뭐 A하고 A 여집합이 교집합일 거면 뭐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A 교집합 B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교집합은 이제 공통 부분인 원소를 구해가는 거죠. 양쪽에 똑같이 2가 있겠고 똑같이 3 이렇게 있는 거니까 뭐 교집합은 2, 3 이렇게 구성되는 집합 찾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집합의 연산 질문하는지는 뭐 그런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 L이 이렇게 직선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좀 옮겨진 건가요? 자, 그럼 평행이동 과연 얼마만큼 했나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죠. 이런 이동에 의해서 L이 싹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맨 처음 이 L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거꾸로 이동해 가면 되죠. 거꾸로 이동해 가면 되겠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는데, 거꾸로 간다면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2 있으면 되겠고요. 3, Y축으로 1만큼, 그럼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Y 플러스 1 되는 건가요?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뒤에 빼기 1까지 써가면 이제, 자, 2x 플러스 3y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원래식이 뭐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재미난 표현이니까 주어진 이 식 자체를 뭐 옮기는 그런 문제라고 좀 착각하면 안 되고요. L이 이렇게 옮겨졌다 이런 내용이니까 문제만 좀 정확하게 잘 읽으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A 집합 조조인데 와 집합 안에 이렇게 기호까지 이런 부분들은 이만큼 포함해서 하나의 원소라는 사실 참 기억해가면서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뭐 이 안에 원소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론이니까 맞았고요. 이란 부분들은 원소가 됩니까? 원소 확인됐고요. 자, 2, 3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게 이제 재미난 거죠. 2, 3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이 집합 표시되게 되면 이제 부분 집합되는 거니까 맞는 이론. 이런 2, 3 부분들은 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또 원소로 봐야 되는 거니까 와 이게 둘 다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다가 집합 표시했으니까 부분 집합 맞고요. 원소가 됩니다. 이제 원소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5번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아주 재밌는데요. 원소가 되기도 하고 이 앞에 있는 2, 3이 나오게 되면 뭐 집합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기호 사용을 좀 바르게 좀 쓰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이어집니다. 점 A와 X축의 점 마이너스 x 위의 점 곡지점이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최소값을 구해달라. 좌표를 조금 살짝 표시해가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해서 이제 점이 있는데요. x축의 점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점에 a점이라면 b점도 있고요. y는 꼴 마이너스 x 점 선 그어서 이런 곳에 점 하나가 또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요 삼각형 둘레의 길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두 점 주어져 있고 직선 위에 점 하나 이렇게 했을 때 거리 합 최소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 되면 어떻게 되죠? 뭐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직선 거리로 간다는 이런 부분들 구해가는 거죠. 지금 문제가 딱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A점 좌표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3, 마이너스에 주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이제 한 점을 이제 이쪽에 좀 대칭을 슉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3, x축 대칭 이동하니까 y 보호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a 프라임 이렇게 놓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좀 대칭하게 되면 여기가 좀 힘들군요. xy가 자리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뭐 부호도 바뀌어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2,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되는 이 부분들이 어렵네요. 이렇게 대칭 이동한 좌표.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직선으로 쭉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B점, C점이 바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이 길이가 이렇게 이동해 간 거고 이렇게 이동해 간 거니까 뭐 직선 길이가 둘레 최소값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3 주어진 부분하고 3, 2 주어진 부분들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루트 x좌표는 1 차이 나니까 제곱해도 1이 되겠고 y좌표는 5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럼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죠? a 프라임하고 a 더블 프라임 사이에 거리 이렇게 처리되면 루트 26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볍게 풀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론 자체가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해서 가는 부분들이 최단 거리를 구해가는 그런 이론이다. 요거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런 부분. 자, 이런 걸 이제 실전 문제 적용해서 와, 조금 이제 도형이 좀 화려하게 좀 변하는 되는데 실전 문제 적용하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론 좀 깔끔하게 알아둬야 될. 그리고 은근히 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라는 것도 좀 강조하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명제에 대해서 P면 Q, 여기 참이다 되네요. 그럼 진짜 그럼 Q이면 P 이게 참이다 이렇게 좀 해서 풀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문장 속에 넣어가지고 이게 빨리 읽으면 또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그런 문제 형태를 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제가 이렇게 가정으로 이루어진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자체가 참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 진리집합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P 진리집합이 더 이렇게 큰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 표시를 열심히 해가면 되겠습니다. P 부분들 처리해주면 자, 이제 A 부분들을 좀 이양시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멍 뽕 뚫고 그 다음에 여기다 딱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범위 표시 싹 될 텐데 이쪽이 이제 A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A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Q집합 범위 부분들이 요거는 X 마이너스 2 부분들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이양시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됩니까? 해서 뭐 범위 표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범위 표시 쑥 해가지고 쑥쑥 이렇게 처리해서 3, 1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와, 지금 제가 지금 뭔 일을 벌인 거죠? 범위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거꾸로 그린 겁니까? 아이쿠 이럴 수가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빨리 발견하기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1,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지금 Q 집합을 이렇게 좀 해놓고 나서 지금 Q를 더 크게 그리면 안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 부분에서 이건 뭐 같다 이렇게 좀 색칠되어 있으니까 3하고 A 플러스 5 부분들은 이렇게 좀 크거나 같다 해서 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은 이게 좀 같아지면 안 되죠. 이렇게 커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같아지게 되면 오히려 1이라는 숫자 부분이 포함된 이 Q 집합이 더 커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그냥 가볍게 A는 얼마보다 5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나오면 되겠습니다. 뭐 공통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번에 답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뭐 이렇게 역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역 만들어 놓고요. 이게 참이다 되겠으니까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리겠고 순간 좀 착각하면 안 되겠고요. 범위 구해간 부분들, 범위 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범위 이렇게 구한 이 부분들 됐죠? 그래서 이제 벤 다이그램에다 그려서 풀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만 계속 나오면 우리 100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자신감 갖고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뭐 정의 형태를 살펴봤을 때 뭐 P라는 진리집합하고 Q라는 진리집합 따지면 이렇게 확실하게 Q라는 진리집합이 더 큰 주어인 형태인 P가 좀 작은 집합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는 실수고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2배수 집합 이렇게 치면 2, 4, 6, 8, 10 이렇게 쭉 나갈 거고 이건 6, 12 듬성듬성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집합 크기 비교해주면 P집합이 더 크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범위 표시해주면 니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수직선 나타내면 금방 되죠. 2분의 1보다 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하나는 뭐 마이너스 2면 훨씬 더 작은 쪽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뭐 오른쪽 Q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 니은이 좀 답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디귿을 좀 잘 표시해야 되는데 A가 우리가 이제 B 합 C 이렇게 처리했다면 A가 B 쪽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잖아요. 그리고인데 뭐 이게 하겠습니까? 네. A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가고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렇게 교집합 부분에 쏙 들어가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 골 그리게 되게 되면 벤다이그램을 그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뭐 합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를 그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영역이 이만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뭐 A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규집합이 훨씬 더 큰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 이런 부분들 특히 디귿 리을 부분이요. 이건 뭐 디귿이었고 리을 부분들 자, 이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절대값 xy가 xy 이렇게 풀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xy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하고 0보다 크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면 당연히 뭐 피명제가 쪽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미음은 또 뭔가요? 좌측은 뭐 그냥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A 합 B가 B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둘을 좀 합쳤는데 B가 된다 이런 얘기는 A 집합하고 B 집합 이렇게 합쳤을 때 A가 이제 B 집합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둘이 또 똑같은 뜻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다면 확실하게 Q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는 니은 디귿 뭐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이제 집합 크기를 비교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더 확실한 풀이법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해가면서 6번 마칩니다. 7번 함께 살펴봅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는데 교집합이 0과 3이 생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네요. 자, 근데 A 집합이 아주 특수하게 생겼습니다. A-3, A 플러스 2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곳에 0, 3 두 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크기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0, 3 되거나 아니면 0, 3 되거나 이런 식으로 크기 순서로 좀 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요 숫자 차이가 여기가 3 차이가 나고 숫자 차이가 여기가 2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냥 가볍게 A가 3 돼서 그럼 이 집합은 0하고 그 다음에 3하고 30이니까 5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부분들이 또 맞는지 좀 확인해 주려면 또 그러면 A 값을 B 집합에다 이렇게 좀 대입해 주면요 9-6이니까 이 부분이 3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맞아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가볍게 A 값이 3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뭐 뒤쪽에 이제 B 집합의 원소가 0은 있는 상태에서 원소가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이게 뭐 3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인수분해에서 A 값 찾아서 대표해도 되지만 뭐 A 집합이 워낙 좀 숫자가 특수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 내용을 좀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Q는 P에 위한 필요 조건이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Q집합하고 P집합 비교하면 Q집합이 더 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P집합, Q집합 이렇게 일단 메모를 좀 남기고요. 다음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Q가 이미 알려진 거니까 Q는 나달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지고 이제 뭐 충분 조건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Q집합이 아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마지막에 벤다이그램을 좀 다시 좀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는 건 됐고요. 아래 여집합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는 R집합을 좀 따로 이렇게 그려놓고 풀어가도 되겠습니다. 뭐 두 개의 벤다이그램 중 뭐 선택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다음 명제 중에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네요. 아래 여집합, Q집합 하게 되면 아래 여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건 좀 아래 여집합이 이게 좀 틀린 내용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R은 납피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이거는 지금 P가 아래 Q 뭐 아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대우를 구해놓으면 아이고 이거는 집합하고 이거 명제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R은 납피다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뭐 니은 부분들은 좀 2번 부분들은 가볍게 해결되겠고요. 그 다음 주어진 문제는 뭐 P이면 Q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거 뭐 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 됐죠? 주어진 부분 뭐 집합 포함 관계를 좀 이렇게 봐가면서 풀이 한번 되면 되게 뭐 수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Q집합이 아래 여집합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P가 아래 집합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도 맞는 내용. 자, 1번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큰 흐름에서 좀 살펴봤을 때 이 부분들은 주어진 문제 이렇게 필요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집합 포함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내용 중에 중요하겠습니다. B집합이 Q집합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 만들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표시하려면 사실은 이게 좀 추론도 되는 거군요. 이렇게 P면 Q이다가 이게 좀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포함 관계에서 Q는
뭐 R 이렇게 나달 이런 형태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벤 다이그램 그려도 되겠고 그걸 또 해석해서 또 이렇게 좀 만들어 놔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집합 포항 관계를 일단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주어진 문제만 보고 주어진 식을 봐가면서 뭐 문제 1번 보고 다시 1번 보고 뭐 2번 풀고 다시 1번 뭐 문제 보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오히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주어진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풀어가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봅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정수 A겟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값이 0보다 크다 알겠고요. 어떤 실수 X, 어떤 실수란 말이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숫자가 이제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X 범위들을 쫙 구했는데 X 플러스 이건 뭐 1 마이너스 그래 이항식해서 풀어야지 이게 지금 부등식인데 X 1 마이너스에 이런 형태에서 범위가 쭉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 식을 만족해주는 숫자가 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자, 뭐 범위를 표시해서 좀 수직선에도 나타내주면 1-a에서 범위 표시를 싹 했는데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들이니까요. 0에서부터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비금친 요소가 이제 하나라도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0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렇다면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숫자라는 부분들이 0보다는 어떻게 이게 큰 숫자가 돼 있으면 되는 거죠. 0보다 큰 쪽에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하나라도 좀 나오는 거니까 1-의 이 부분들이 이게 좀 같아지면 안 되죠.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모든 실수잖아요.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자, 저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뭐 근 자체가 1이 돼 있으니까요. 뭐 1도 좀 써져 있고 1 써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좀 a 플러스 3 이렇게 써있는데 a 플러스 3에서 범위 표시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 1 해서 이렇게 범위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양 형태인데 그죠? 어떤 값이 더 큰지 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걸 이렇게 확실히 알잖아요. 이 범위 안에 싹 다 들어가 있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도 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는 이때만 좀 가능한 이런 내용이니까 a 플러스 3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3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하고 같아져도 문제가 없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내용. 자, 여기서 정리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고 여기를 또 정리해주면 또 마이너스 2보다 여기도 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이거 3이 되네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고 이건 마이너스 2인데 이것도 성립하는 거죠. 이건 뭐 항상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고 여기는 이런 범위 추가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오, 숫자 잘못 옮겨져가지고 또 틀릴 뻔했어요. 큰일 났네. 오늘 집중력이 영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둘을 이제 동시에 좀 만족해야 된다. 뭐 가조건,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에서 뭐였죠? 1보다 작다.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곳의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쳐야 되는데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개수는 뭐 4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자꾸 이게 지금 옮겨 적으면서 자꾸 헷갈리려고 그러죠. 그럼 안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실수 X, 모든 실수 X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범위 표시해서 수직선을 나타내주는 부분 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0보다 크다 이 부분도 어려울지 않을 거고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수 X니까 적어도 이제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 비금친 부분이 이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려면 이 숫자 자체가 어떻게 되겠다. 0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되겠다. 두 숫자가 좀 같아져 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거는 난리가 나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결론 내서 풀어가는 부분 됐고요. 그 다음 이렇게 뭐 지금 a 플러스 3이라는 값 자체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뭐 더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주면 이걸 뭐 무조건 오케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자, 이 부분들 0보다 크고 크게 되게 되면 이때도 성립하는 거서 요거 이항시켰는데 순간 이제 숫자가 좀 이쪽에 숫자를 써가면서 좀 헷갈렸나 봅니다.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서 이제 최종 범위를 구해가는 과정 어떤과 모든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요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들이 쫙 있습니다. H팝을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주어진 내용들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집합, B집합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A에만 있는 부분 원소가 1, 9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B에만 있는 원소 B집합 여기 이제 81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이제 바깥쪽이죠. 바깥쪽 부분에 3이라는 원소가 또 이렇게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 집합에서 1, 3, 9 현재 다 표시가 됐고요. 81도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표시가 안 된 숫자가 이제 27하고 243 이 부분들이 들어갈 곳은 교집합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집합의 원소는 뭐냐? 그러면 1, 9 그다음에 27, 24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9, 27 2번에 이제 답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 각각 기호들이 의미하는 바가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이렇게 좀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메모 안 하고 풀려 하면 또 이것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합 이런 부분들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 이렇게 좀 개념적인 요소가 돼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하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 쫙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빈칸에 오른 내용을 좀 골라달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죠. y는 이꼴 x, 4x, 그 다음 직선의 방식, 자, 그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과 이거 만나는 점을 A, 만나는 점 B, 그렇죠. y는 이꼴 4x고 만나는 점 A, y는 이꼴 x가 만나는 점 B 이렇게 좀 정했고, 좌표들을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좌표 구하려면 그럼 열심히 풀어야 되겠네요. 와, 이거 산수 많이 해야 되는데, 3x 플러스 2y는 11하고 y는 이꼴 4x 이런 건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y 값에다가 뭐 4x를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x 8이 되는 거니까 8x가 처리되니까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의외로 좀 쉽게 나오는데요. x 값은 얼마? 11x였으니까 x값이 이렇게 처리되겠고 x값 1 대입하면 y값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4 했습니다. 1,4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b좌표 구해달라 이런 얘기 또 이곳하고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이게 좀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3x 플러스 와, 여기가 좀 숫자가 좀 집어내요. 2x 처리해서 이제 11 이렇게 처리되니까 5x가 11 처리되니까 5분의 11이 되겠습니다. 5분의 11. 근데 y랑 또 똑같은 거니까 5분의 11에서 같이 나오겠죠. y는 이꼴 x였으니까 5분의 11, 5분의 11. 자, 이것도 좀 맞는 내용. 두 개의 좌표들은 다 바르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C이고 와, 두 점 사이 또 거리도 구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좌표 거리를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AB 길이를 구해야 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자, 5분의 11에서 2를 빼게 되면 5분의 5를 빼니까 5분의 6 해서 이제 제곱이 되겠고 이번에는 5분의 20에서 빼는 거니까 5분의 9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루트 씌우면 이제 거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들에서 5 공통이니까 5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여기 또 뭐가 공통이죠? 3이 공통이죠.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을 끄집어내게 되면 여기 이제 2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남는 부분이니까 5분의 3 루트 1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와, 이것도 그럼 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답을 언제 찾나요?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이제 거리도 구했고 그러면 교점 5에서 직선에 대한 수선의 발 길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또 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1을 이꼴 채로 놓고 0,0에서부터 좀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루트 자 3제곱 2제곱 처리되니까 13이 되겠고요. 00 집어넣으니까 11 절대값 그냥 11 쓰면 되겠죠. 그럼 루트 3분의 13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 여기 좀 잘못된 그런 내용. 여기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1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서 그렇죠. 지금 열심히 이제 거리 구했고 지금 열심히 구한 이 d 값의 자체 이 부분 이제 높이를 쓰면 되는 거죠. AB 길이를 밑변을 사용해서 구해가는 내용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구해보게 되면요. 2분의 1에 아까 거리가 5분의 3 루트 13 이렇게 구했고 높이 해당에 루트 13분의 11 이렇게 구해진 거죠. 이렇게 소거되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10분의 33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 넓이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넓이 구해가는 식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계산 절차 부분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따라 해가면서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직선 세 개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는 이런 형태로 구해야 간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풀이법을 좀 배워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B가 실수이고 주어진 식 되어 있을 때 다음 값의 최대값, 제수값을 구해달라. 그냥 최대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주어진 형태식을 보게 되면 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곱되어 있다.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이론을 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거랑 같다. AX 플러스 BY 이런 형태의 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코시-시바르츠 부등식. 요게 이제 이렇게 합형태로 두식도 있고 이제 제곱 형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런 부분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A 제곱의 2B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쪽은 좀 우리가 풀어야 될 게 3A 더하기 2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2B는 좀 이렇게 딱딱 맞춰져 있는 그런 형태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이 부분들은 A 제곱에 3A 처리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가 3제곱 형태 이렇게 곱하기 해서 여기 3A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B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1제곱해서 이렇게 곱하기 해서 2B 되는 그런 모양을 맞춰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0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5라고 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처리된 것이 3A 플러스 2B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A 플러스 2B다 라는 사실은 이게 50이니까 루트를 씌우게 되게 되면 5루트 2가 되겠고 마이너스 5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최대값 당연히 뭐 5루트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즉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쪽 시험 범위에서 산술기압 평균하고 코시-시바르츠 부등식 이 부분들이 시험 내용인데 두 문제에 다 힌트되는 요소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기억해서 이제 합형태의 제곱 형태들 제공했을 때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이다.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인지해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 자, 산술기압 평균과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의 문제 형식 정확하게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살펴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딱 있는데요. 삼각형과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R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형적 위치를 조금 조사를 해야 되니까 좌표를 쭉 그냥 잡아보겠고요. 자, 1, 2, 3, 4, 5까지 가야 되나요? 5,1, 2, 3도 있고 1,1 표시해 주고요. 5,1, 2, 3 대략 좀 표시해 주겠고요. 됐습니까? 2,3, 4, 5도 있네요. 2,5 됐습니까? A점, B점, C점 표시해서 쫙 삼각형들이 좀 만들어지겠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4,1이니까 4,1 이런 부분에 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5, 1,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 뭐 이렇게 좌표 표시해서 2,5까지 써야 되나요? 자, 표시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원들을 좀 그려가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는 이 부분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들은 좀 뭐 이렇게 도형적 위치를 봤을 때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원에 접하는 부분들이 가장 짧겠습니다. 그럼 뭐 직선까지의 뭐 거리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거리들을 이렇게 좀 거리를 구해봐야 되는데 뭐 한눈에 봐도 B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가장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지날 때 한 점이 지나는 그런 형태의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불안하면 여기까지 거리 구해야 되는데 이 거리는 뭐 당장 1을 하고 4가 됐으니까 거리가 3인데 이 부분들은 B하고 이 거리를 좀 구해보면 알겠지만 3보다 크다면 확실하게 그 한 점이 답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2,5하고 4,1을 일단 거리를 좀 한번 좀 구해보겠고요. 거리를 구하게 되니까 여기가 뭐죠? 2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죠? 4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루트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 당연히 3보다 크죠. 1루트 20이니까 2루트 4, 5, 20 이렇게 2루트 5 해서 R값 하나를 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짧은 때를 풀려면 이거는 좀 AC 직선의 방식을 좀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1 이렇게 나온 부분들하고 5,3 했던가요? 5,3 해서 AC 직선의 방식을 좀 구하면 되죠. 자, 일단은 기울기가 x에서 5에서 1을 빼니까 4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x-1, 뭐 좌표는 1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럼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식 완성. 전체에다가 2를 곱하기해서 2y는 그러면 좀 어떻게 되죠? x-1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2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놓고요. 이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좌표가 4,1이었죠? 그럼 루트 어떻게 되는 건가요? 5에다가 4 집어넣고 1 집어넣으니까 5에서 2 빼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짧을 때 반지름 처리가 되겠네요. 됐죠? 모든 R값의 곱을 구하라. 2 루트 5하고 방금 구했던 루트 5분의 3을 곱하기 해서 루트 5가 자연스럽게
약분 되니까 정답은 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하하, 뭐 이렇게 도형적인 위치 관계만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직선 방식 만들어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통해서, 자, 이런 부분들이죠. 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를 할 때 뭐 직선 만들었을 때 이 부분들 원에 대입해가지고 뭐 지금 원 방정식도 확실치 않은데, 그죠? 뭐 판별식 D를 푼다, 이런 건 좀 잘 해결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을 이끌어낸다, 이런 사실을 좀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이 뜻,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집합이 A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됐고요. A차 집합 B 구하게 되게 되면 여기 원소가 이제 1, 2 이렇게 생기는 건데 1, 2, 이 부분보다는 X집합이 더 커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X집합은 1, 2를 가지고 있는 A의 부분집합, 그럼 1, 2를 가지고 있는 A의 부분집합이라면 4, 6이라는 원소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X집합에 넣고 빼고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원소 개수가 이제 2개가 이렇게 처리가 돼서 4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개수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뭐 벤 다이어그램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좀 풀이를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할 수 있게 좀 출제가 된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맞춰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그런 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것도 있죠. 뭐 사분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1사분면 방향. 중요한 부분들은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좌표가 뭐 2, 2 이렇게 처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2, 2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들이 자 있고 있는데, 자, 두 중심 사이에 또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AB 값이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는 좌표 자체가 이건 좌표 자체가 부호가 같은 거니까 좌표가 달라야 되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 C도 부호가 좀 달라야 되겠고, 4, 4분면도 있네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구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좌표들을 구해가야 되는데, 뭐 굳이 중심 좌표를 쓴다면 마이너스 2, 2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하나면 2,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지고 2루트 2루트 2 이렇게 더해서 2루트 2 2루트 2 이렇게 더하기 해서 그냥 4루트 이렇게 답해도 되겠죠. 답해도 되겠고, 뭐 직접 거리를 구해서 답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 위치 관계 자체만 정확하게 문제 읽고 좀 판단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문자로 좀 주어져 있다고 뭐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주어진 정보들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부호 이런 부분들 정확히 잘 판단해서 부호를 뭐 같은 사분면 하더라도 거리 자체는 똑같이 나오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정확하게 풀어가는 부분들 점검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점 4,0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 열심히 구해달라. A, B를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내용. A 기울기가 좀 양수라고 좀 주어져 있네요. 나중에 조금 시간 절약하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 밖에서 원에 접선을 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좀 처리해서 풀면 되겠죠. 기울기를 문제랑 일치시키니까 A라고 만들면 되겠고, 4,0을 지나는 거일까요? X-4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된 직선의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원하고 접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 사이의 관계 문제풀이를 하는데, 우리가 뭐 이걸 대입해가지고 뭐 판별식 D제로 뭐 이런 건 다 너무 힘겨운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좀 접하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을 ax-y-4에는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심 좌표가 1, 1 이렇게 되니까 이곳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루트 5가 된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거리 a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1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절대값 부분들이 루트 5다, 이런 내용을 되겠습니다. 좀 이쁘게 쓰게 되면 3a 플러스 1의 절대값 부분들이 루트 5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뭐 당연히 이제 제곱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9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 부분들이 5a제곱 플러스 5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
자, 4a 제곱에 뭐 약분까지 할까요? 한 번 더 쓰면 되죠. 뭐 6a 마이너스 4, 뭐더 미쓰면 안 되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을 꼴 제로 처리되는 거니까 1, 2에 2, 1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하고 a 값이 2분의 1 처리되는데 아까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2분의 1에 x-4 완성되어 있으니까 전개를 하게 되면 2분의 1 x-2 처리해서 최종답 되겠고, 이때 뭐 a 플러스 b를 구해라 이런 얘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답을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한 형태로 이론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무난하게 되려면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선택하는 그 전에 이렇게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직선의 방식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그런 이론들을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좀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일련의 논리 흐름 자체 이론을 좀 깔끔한 이론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좀 통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지만, 이 부분에서 또 어디 하나라도 조금 학습이 좀 덜 돼 있으면 또 나름 또 어려운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이론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가 되겠다. 이때 이제 만족하는 B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A 집합의 원소가 1, 2, 3 되는데 교집합이 두 개가 된다 이런 얘기는, 만약에 1, 2를 이렇게 교집합 원소로 한다는 얘기는 그럼 B 집합이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의 원소가 전부 다 제한 조건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4, 5라는 원소는 우리가 이제 마음껏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요거는 자유 선택이 되겠네요. 자유 선택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들이, 근데 1, 2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 3을 원소로 갖는다면 2라는 것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2, 3 원소로 가지면 1을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원소를 두 개가 되는 경우 자체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B집합 개수를 구하라,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가는 건데 일단 3 곱하기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 5는 자유선택이니까 2에 제곱해서 전체적으로 12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좀 뭐 가볍게 좀 맞추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원소가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다 라고 했을 때, 대개는 이제 이렇게 두 개 되는 이런 경우, 이건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처리해주고 4, 5만 선택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2의 제곱만 구해가지고 실수해서 틀린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실수 없이 풀이를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가 3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은 이곳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 문제를 좀 풀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수가 더 높은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7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런 거는 뭐 직접 나누기를 좀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좀 처리가 됐죠. x 마이너스 3 그죠? 9x 플러스 27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굳이 뭐 나누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식 부분들은 정리하는 형태만 처리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x-3분의 27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누는 문제 형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최소값 되냐, 뭐 눈치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쳐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x가 3보다 크다, 뭐 주어진 이런 부분들의 이제 범위 부분들이 뭐 양수다라는 그런 범위가 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좀 눈치채야 될 부분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봤을 때는 문자 자체가 이렇게 문자들 봤을 때 서로 이제 역수 관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뭐 x 곱하기 x분의 1이 1입니다. 뭐 이런 정보들은 제공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 역수 모양 이 형태들을 좀 살펴보고 이 부분들은 합하고 곱 관계 이런 거고 관련되는 문제다. 우리가 좀 스스로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됐으니까 이런 거는 뭐죠? 산술기하 평균이죠. 산술기하 평균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자가 완벽하게 같지 않으니까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x-3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빼기 구했으니까 더하기 9를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문자가 완벽하게 역수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겠죠. 자, 2배 루트 해서 이제 열심히 곱하면 3하고 27이 나겠고요. 뒤에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8에 9니까 이 부분들이 27로 풀리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최소값 27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 아하, A값도 구해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산술기압 평균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물어보면 사용된 3의 x-3하고 x-3분의 27하고 같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곱하기 해주면 x-3의 제곱 약분해서 여기는 9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x-3은 이 부분들이 이제 양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값은 얼마였다? 6이었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을 보게 되면 A 값은 6입니다. B 값은 최소값 27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 산술기압 평균.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좀 유리식 형태로 좀 나누게 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 이제 변형되어 있는 좀 어려운 문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풀이 과정 이렇게 좀 차수를 낮춰서 X로도 몫으로도 튀어나가고 나머지 분모 부분에 있는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서 풀어가야 되는 좀 살짝 응용되어 있는 거니까 풀이 절차를 조금 잘 좀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 형식들을 좀 다양한 형태까지 확장시켜서 알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18번 동우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잘 이해됐길 바라겠고요. 앞에 문제들도 학습을 통해서 이론들을 좀 다져가는 그런 기회를 삼길 바라면서 동우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